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무관중 경기라도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시작돼서 그나마 위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계 스포츠 팬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야구가 개막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장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취재부 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지난 5일 프로야구가 개막해서 계속 무관중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개막을 앞두고 그 팀 간 자체 청백전이라든지 아니면 팀 간 연습 경기도 사실 무관중으로 열렸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공식 경기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정규 시즌도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취재 기자들에게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상당히 낯선 게 사실입니다. 예. 물론 그 치어리더 응원단이 운영이 되고는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좀 조용하다고 할까요? 적막한 예전과 비교하면 그런 분위기고 그 선수들의 말소리라든지 덕아웃에 있는 동료들의 말소리 이런 것도 사실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서 덕아웃에 있던 선수가 그냥 습관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이제 소음에 사실 묻혔을 얘기들인데 말소리였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조용하니까 주심이 듣고 와서 주의를 주는 이런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팬들이 응원 소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낯선 상황이긴 합니다. 무관중이지만 그래도 중계방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네. 프로야구가 그 출범 이후에 정규 시즌이 이번처럼 올해 5월 달에 개막하는 건 사실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이후에 이번에 개막까지 무려 193일 만에 열린 겁니다. 정식 경기가. 그만큼 경기에 대한 팬들의 갈증이 아주 심하다. 그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 시청률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개막전 TV 시청률을 비교하면 좀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누적 중계 수치를 보면 한 4배 이상 늘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어린이날하고 올해 어린이날 개막전이죠. 그 두 개만 비교해봐도 TV 시청률이 크게 많이 늘었고 개막전 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 누적 중계 수치를 봤더니 무려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시즌이 144경기인가요? 예, 근데 개막이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도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미뤄져서 이 144경기 전부 다 치룰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KBO는 144경기, 팀당 144경기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비도 취소된 경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더블헤더, 하루에 2경기를 하는 더블헤더와 휴식일인 월요일 경기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예정됐던 올스타전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리그가 사실 중단이 되거든요. 우리도 대표팀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을 좀 번 구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이 사실 지금 계획대로라면 11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을 야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겨울 야구다. 겨울 야구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포시즌만 보면 준 플레이오프 경기가 3선승제였는데 2선승제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에 포스트시즌 경기, 겨울 야구 경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춥기 때문에 중립지대인 고척 동구장이 이제 추위와 상관없잖아요. 고척 동구장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겠군요. 올해는 겨울까지 야구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개막전에는 해외 취재진들이 대거 몰렸다면서요. 네. 그 하나와 SK의 경기 공식 개막전이었는데요. 그 경기를 포함해서 개막전에 총 5경기가 열렸거든요. 저도 이제 인천에 직접 취재를 나갔었는데 인터뷰 때문에 이제 그 구단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문학의 내외신 기자들이 50여 곳 이상이 왔다. 그래서 좀 좋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날 5경기 중에 인천하고 잠실구장에 그 취재 신청을 한 외국 언론이 이 집계를 해봤더니 무려 19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이나 일본, 가까운 중국 이런 건 알겠는데 중동의 유럽 언론이죠. 알자지라 방송이 또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개막전을 취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라이브로 이 현장을 연결하는 리포팅을 하기도 하고요. 경기 전에 이제 그 SK 염경엽 감독의 한국 취재진이 인터뷰를 할 때 직접 향발을 해서 SK 염경엽 감독에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관심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말해달라 이런 질문을 던져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야구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이런 사태 속에서 야구 경기를 하니까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더 관심 있는 거는 야구를 하면서 어떻게 방역 시스템을 가져가느냐. 그렇죠. 이게 해외 언론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경기 중에 방역 체계는 어떻게 갖춰집니까? KBO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했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 태스크포스 팀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강화안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네. 선수단은 매일 기상 직후에 1회, 그리고 경기장 출발 직전에 1회 이렇게 발열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리고 KBO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가 점검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는 그 맨손 하이파이브 그리고 악수 등의 접촉 역시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군요. 예, 사실 심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위생 장갑하고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착용하시는데, 예. 뭐 위생 장갑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경기를 보면은 경기 도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침을 뱉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뭐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비말 감염이 전파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예.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보신 대로 뭐 매뉴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외국 같은 경우에서 일본 프로야구 기구에서 요청을 해서 KBO에 요청을 해서 그런 매뉴얼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프로야구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침 뱉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진행됩니까? 일단 개막 후에 선수단에서 유증상자가 발생을 하면요 해당 인원을 격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진단 검사 그 의심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이제 역학조사단이 조사관이 파견을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하고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를 분류하게 되고요. 그 선수 같은 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상. 네. 그리고 해당 구장도 최소 이틀간 폐쇄하도록 돼 있고요. KBO가 이제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접촉 범위가 넓다. 리그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면 리그 중단 여부도 향후에 이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경기를 뛰는 감독이나 선수들은 또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선두권으로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팀이죠.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경기가 없으시죠? 네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은 경기가 없죠. 개막 후 6경기 뛰었는데 5승 1패, 스타트가 아주 좋네요. 네, 선수들이 캠프 때 잘 준비해 준 것이, 연습 경기 통해서 차근차근 됐고요. 예. 지금 시합에서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관중 경기는 처음일 텐데 선수들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경기력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사실 연습 경기하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시즌이 시작하니까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해주고 있고요. 저는 사실 감독으로서 지금 처음 시즌이라 오히려 제가 더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중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집중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성적을 봐도 아직은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수들한테 네네. 코로나19가 전파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관리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조금 이게 낯설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일상생활과 이제까지 틀렸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발열 검사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저희 구단 그리고 프런트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같이 매일 선수들에게 하루도 빼지 않고 조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경기 후에 특별히 더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중에 이 하이파이브 악수 저도 좀 무심코 나오는 동작인데 이제까지 습관이 있어서요. 네. 저 역시도 좀 조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관중은 알겠습니다. 없지만 미국에서도 우리 경기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주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은 어떠신가요? 일단 이게 국내에서 프로스포츠로서 첫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야구의 본고장뿐만 아니라 예. 사실 이제 좀 많은 곳에서도 중계가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야구인으로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사실 부담도 좀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동기여부도 되고 또 자극이 되어서 좀 좋다고도 생각하고 특히 또 선수 개인별로 또 뭐 외국에 욕심이 있는 선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 집중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야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진 우리 의료진들 고생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저희가 개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키움 히어로즈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 선수들이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때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키움 히어로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 감독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강 기자. 예. 그런데 프로야구에서 이번에 그 일주일 정도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색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구단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개막전에 비대면 시구가 일단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어린이들이 시구하는 모습을 미리 이제 화면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린이 시구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커다란 야구공 안에 저렇게 어린이가 들어가서 홈플레이트까지 걸어가서 예. 이렇게 하는 비접촉, 비대면 이런 시구가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중 경기다 보니까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예. 무관중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무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팬들의 얼굴을 그린 현수막을 관중석에 설치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팬들이 신청한 사진과 응원 문구를 새긴 세움 간판을 관중석에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막하다 보니까 홈런이 나왔을 때 관중들의 함성 소리, 저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응원 소리 같은 것들도 효과음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경기 도중에 양팀 감독들이 3회가 끝나면 이제 중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 예전에 약간의 시도가 있긴 했지만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루 코치나 심판에게 마이크를 달아서 경기 도중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이런 걸 생생하게 팬들에게 들려주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면서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개막 직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이 이제 한국 프로야구를 개막 전부터 라이브 중계하게 됐다. 네.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마침 첫날에 이제 한 경기를 공식적으로 라이브로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중계했던 NC와 삼성의 경기에서 이제 홈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른바 빠던이라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미국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빠던이라는 게 속된 말로 빠따라고 하는데 이제 방망이를 던지는, 그러니까 홈런성 타구를 치고 방망이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투수를 자극하고 상대 투수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금기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런 모습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좀 의도적으로 좀 견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사실 보이는데 사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미국 팬들이 직접 보고 이제 뭐 환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계 해설진도 연일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KBO 리그에서 뛰었고 올해 이제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이제 외국인 투수인데 린드블럼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LG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투수 윌슨 선수의 아내가 또 ESPN의 분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중계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재미있었던 게 미국 팬들이 이제 갑자기 낯선 한국 프로야구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팀을 응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장난도 치고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도 하고 그런 관련된 기사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기아차를 타고 있으니까 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할래. 내가 이제 삼성 휴대전화, 삼성폰을 쓰고 있으니까 난 삼성 라이온즈 응원할래. 우리 집 냉장고가 LG 냉장고인데 그러니까 뭐 LG 트윈스를 응원할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좀 인상적인 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NC 다이노스가 그렇게 인기래요. 마침 성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하면 약자가 NC잖아요. 그래서 NC 뭐 이렇게 같은 이니셜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마침 이 노스캐롤라 지역에서 이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또 NC 다이노스거든요, 공룡. 예. 마스코트가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NC가 인기라고 합니다. 아, 미국 팬들이 또 어떤 팀을 응원할지 그런 식으로 또 맞춰서 또 응원할 팀을 찾는군요. 근데 프로축구도 지난 8일 날 개막을 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것도 생중계됐다면서요? 네.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 팬들의 반응 매우 뜨거웠고요. 그러니까 전북과 수원 공식 경기 한 경기가 열렸거든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사실 4만석 이상의 관중석이 텅텅 비었어요. 프로야구처럼 무관중으로 열렸는데 대신에 이제 축구 종가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영국을 비롯해서 무려 36개 나라가 K리그의 중계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막전 현장에도 뭐 AFP라든지 로이터, AP 이런 유수의 언론들이 현장을 외신들이 찾아와가지고 현장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사실 무료로 이 개막전을 중계를 했어요. 개막전 SNS로 중계를 했는데 생중계 누적 시청자 수가 300명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즐거운 재미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오버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팬들의 관심 그거예요. 언제 그러면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프로야구 개막전 때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을 와서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점검했거든요. 그리고 네. 프로축구 개막전에도 이제 최윤희 제2차관이 와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유관기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맨 처음에는 뭐 야구나 축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순차적으로 이게 경기장이 넓잖아요. 네. 뭐 10%, 20% 정도 이렇게 관중을 서서히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구나 축구 개막일을 잡은 것 자체가 이제 방역 당국 정부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시점이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단계적 허용이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모니터링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관중들이 들어가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